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레이드입니다. 오늘은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입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늘 망한다, 폭락한다 이런 식인데요. 이분이 지난달 29일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체크해보면서 과연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현실적인 투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하게 다뤄드렸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이날 다이먼 회장의 인터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개인 신용이 나빠지면 지옥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은행 여신 거래를 봤다고 합니다. 다이먼의 JP모건 같은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떠올릴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하죠. 이들은 취약 부분에 대해서 자금 중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다면서 이들의 무분별한 대출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높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과 개인들은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빗 크레디트죠. 이들은 당연히 지금처럼 경제가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경제가 부러지거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JP모건은 이러한 비은행 여신 사업을 수행하는 프라이빗 크레딧 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프라이빗 크레딧 회사들에게 기업 대출 업무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사버리겠다는 발표를 예전에 했었는데요. 자기네들도 다 하고 있으면서 재밌는 사람이네요. 어쨌든 다이먼 회장은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 큰 우려감을 표하고 있긴 합니다. 다른 기사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23일에 열린 어떤 행사에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즉 경제 위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역사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으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스태그라는 것은 현재의 고물가에 저성장이 합쳐진 것입니다. 안 좋은 것들이 다 합쳐진 거죠. 이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르잖아요. 이미 물가가 높은데 여기에서 물가를 더 올릴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다이먼 회장은 이것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 증시는 매우 좋습니다.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고요. 월가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돈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만 그럴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스 쉴러 주택가격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연초부터 쭉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이먼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최근 미국에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수치 자체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전치,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시에 소득 수준별 사람들의 소비 심리 지수가 조사되었는데요.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 즉 1억 3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 자체가 매우 많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을 사놨으면 돈 파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즘 이자가 매우 높잖아요. 이런 돈을 은행에만 맡겨놔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매일매일 고금리를 축복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이 15,000달러 이하, 대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거의 코로나 때 수준으로 내려왔죠. 고금리가 지속되니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투자할 돈은 없고 매일매일 나가는 대출 이자는 높아지니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이렇게 미국에서 빈부격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자들이 투자를 통해 꾸준히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소비 관련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비는 미국 국민 모두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먼이 지속적으로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를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해 왔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국채를 사줄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세계의 중앙은행에서 지급 준비금의 하나의 형태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미국 국채를 굳이 사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국채도 계속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몇 년 사이에 30% 정도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금 다르죠.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 부양에 일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의 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달러 약세와 엔화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화폐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가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엔화 약세는 자금 유출을 부르기 때문에 이는 또 엔화 약세를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는 악순환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요. 물론 기준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이것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세게 하기에는 경기 둔화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 현금을 마련한 이후 이러한 달러를 매도하면서 달러 약세를 만드는 일종의 환율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팔면 팔았지 사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장기물 국채 금리를 비교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변동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나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의 국채 금리는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엔화 약세를 우려하여 돈을 적당히 풀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를 예전보다 약하게 찍어 누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고요. 이로 인하여 장기물 금리가 스물스물 위로 밀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기보다는 일본 국채를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다른 나라에 있는 국채를 사기보다는 자기 나라 국채를 먼저 매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와,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요. 이러다가 미국 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끝나면 미국이 아니죠. 미국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리스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장이 확실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인공지능을 탑재한 애플의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를 두고 스마트폰에서 인텔리폰으로의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애플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인공지능에 뒤처지면서 주가 상승률도 다른 기업에 비해 적었죠. 기본적으로 아이폰 공개 전까지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후에 공개되는 아이폰이 정말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면 본격적인 상승 가도를 달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퀄컴 같은 스마트폰 관련주 역시 주목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D램의 절대 강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습니다만 인공지능 칩에 적용되는 HBM의 절대 강자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잘해야 살아남겠죠. 어쨌든 오늘은 다이먼의 한마디와 줄어드는 미국 국채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들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